안녕하세요, 덕구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안타증권 하늘바이오파마 기업 분석 보고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목표 주가 선정을 5만원으로 했던 것들, 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를 쭉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인 FcRn 인히비터에 관한 원리 잠깐 조금 설명해드리고,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FcRn, 영어로 써있죠. 이거는 항체의 체내 밤감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항체들이 그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FcRn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항체가 계속 살아나 있으면 자기 몸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 FcRn이 밤감기, 체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원리로 작용 기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cRn은 체내 밤감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며 항체맥의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질병 항체의 높은 농도를 유지시킨다. 항체의 농도가 몸에서 체내에서 항체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FcRn 때문에. FcRn 이니비터, 저해제 FcRn 이니비터는 질병 항체의 FcV에 FcRn 결합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질병 항체, 이 Y자 모양 항체를 보면 FcV라고 그 Y자 모양의 끝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FcV가 FcRn에 결합을 하면 밤감기가 늘어나서 체내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그 질병 항체의 FcV에 FcRn 결합을 차단해버려요. 이 FcRn 이니비터라는 게. 그러니까 이 FcRn 이니비터가 한올 물질이거든요. 한올 물질이 질병 항체의 FcV에 FcRn의 결합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FC 부분에 FcRn이 붙으면 항체 체내 밤감기가 늘어나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FcV에 FcRn이 붙는 거를 FcRn 이니비터 하놀바이오파마의 물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cV에 얘가 붙어야 되는데 하놀바이오파마 물질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얘는 FcRn에 결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항체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밤감기를 이렇게 줄여서 혈중 농도 감소를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FcRn 이니비터는 특정한 질병 항체를 표적하지 않고 항체들의 공통기전 FcRn 리사이클링을 택했기 때문에 다양한 IgG 맥의 자가면역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 항체만 붙는 게 아니고 모든 항체에 대해서 FcRn이랑 결합을 못하도록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항체가 줄어버리는 거니까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좀 하시고, 따라서 FcRn 이니비터의 매출 증가는 적응증 확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FcRn 저해제를 통해서 이 항체의 농도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체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그 자가 항체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질환명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항체들이 공격하는 부위도 특정한 부위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항체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 작용하는 질병들도 이 FcRn 이니비터로는 다 적응증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적응증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처방을 하느냐가 매출 증가가 확대가 이제 비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에프가티지모드, 비브가르트 이거는 IV 제형 에프가티지모드고요. 비브가르트는 이제 상품명입니다. 현재 GMG, CIDP, ITP 이렇게 3개의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고 있고, 알제넥스라는 회사는 TED와 쇼그렌 증후군, 갑상선 암병증과 쇼그렌 증후군을 포함한 다수의 적응증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허가 적응증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또한 이뮤노반트도 따라갈 겁니다. 한올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글로벌 데이터의 추정에 따르면 에프가티지모드의 30년 매출액은 약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400원으로 때리면 6, 4, 24, 8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 적응증 허가에 따라 매출 예상치는 더욱 높아질 것을. 그러니까 60억 달러는 아직 좀 보수적인 수치고 적응증이 계속 확대가 되면 더욱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또한 30년 매출액이 뭐 이 정도일 줄은 나중에
미국에 있는 보고서들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지만 따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 이상을 계속 저항증 확장하면서 이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응증에 관련된 설명인데 이거는 그림으로만 보시면 간단히 제가 이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네요. 그 내용은 아마 위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비브가르트 그 알제넥스가 팔고 있는 약에 대한 매출 추이인데요. 점점 늘어나죠. 미국, 일본, 중국, 그 기타의 나라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쭉쭉 늘어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위의 얘기입니다. 적응증별 매출 전망은 MG는 거의 이제 시장을 먹는 순간부터는 거의 고정적이고 CIDP는 이제 확장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ITP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폭이 조금 좁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 오토이뮨 디지즈가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이뮨 리스폰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고 더 늘어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밑에 보면 IMVT 1402번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 4-5개 적응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죠. GD 그레이브스병의 피보탈 임상 3상입니다. 피보탈이 3상입니다. 3상 임상을 연내 시작할 예정이고 올해 2024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5년 3월까지 그레이브스병 GD를 포함해 최대 5개 임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3월까지 추가 임상 적응증 개발이 공개된 것은 GD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이게 이제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이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래서 기존에 1차, 2차, 3차 치료를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안 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임상에 진입을 할 거예요. 이뮤노반트 1402번 부작용 없는 물질은 26년 3월까지 추가로 5개를 더해서 총 10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이 10개고요. 27년 되면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쯤 되면 더 늘어나겠죠. 점점 임상의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확장성이 충분히 있어요. FcRn 이니비터 저해제 매출에서 신규 적응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1402번 부작용 없는 물질에 대해 이뮤노반트가 다수의 적응증에 대해 공격적 임상 진입 계획도 같이 이유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수 적응증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402번 물질이 IgG 감소 농도가 가장 높거든요. 편의성도 가장 좋고요. 그래서 향후 매출 등을 추가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거다. 나중에 적응증 공개가 되면 기존의 FcRn 이니비터들의 임상이 진행 중이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공개될 경우에 기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까 그 지난 영상을 보면 5만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한 게 지금 발표된 약들밖에 없어요. RA, GD, MG, TED, CIDP 이 정도만 측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공개되지 않은 적응증을 공개할 경우에는 기대치가 더 커지고 목표 주가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계열이 조금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뮤노반트에서 발표한 타임라인인데요. 24년 말쯤에 이제 GD, 그레이브스병은 임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타임 테이블이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IgG 감소가 클수록 지표 개선도 크다. IgG 감소랑 비례하는 환자들의 예후가 좋다. 즉, FcRn 이니비터에서 IgG 감소가 크면 클수록 질환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보인다. F가티지모드 알제넥스 물질이죠.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 물질입니다. MG 중증근무력증 임상에서 IgG 감소율과 MG-ADL, 그러니까 MG 중증근무력증의 임상을 FDA에서 허가하는 지표 점수예요. MG-ADL이라는 게 개선해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IgG 감소가 클수록 개선이 더 많이 된다라는 얘기죠. IgG 감소율과 임상지표 개선 간의 연관성은 MG 중증근무력증 뿐만 아니라 바토클리맙의 TED 갑상선 암병증과 니포칼리맙의 RA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서도 공통된 경향을 보였다. 즉 FcRn 이니비터를 넣으면 항체가 감소하는 효과에 따라서
FcRn 이니비터가 더 잘 붙어서 IgG 감소가 더 많이 되면 공통되게 더 임상적으로 지표가 개선도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파토클리맙 140-1번이죠. 부작용이 있는 물질로 GD 이상을 했는데 IgG 감소율이 70% 미만인 환자들에서 ATD라고 안티타이로이드 드러그, 그러니까 그 항갑상선 약물이에요. IgG 감소율이 70% 미만인 환자들에서 항갑상선 약물을 free, 이제 탈피, 그러니까 파토클리맙을 투여를 하고 항갑상선 약물을 안 먹게 된 환자들이에요. 23% 정도 나왔습니다. 70% IgG 감소율 70% 미만일 때는. 근데 70% 이상 IgG 감소가 많이 된 사람, 70% 이상 감소율을 보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항갑상선 약물을 안 먹게 된 환자 비율 60%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0%를 기준으로 70%보다 조금 IgG 감소가 낮으면 23%밖에 약에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70% 이상 감소율을 보인 환자들에서는 항갑상선 약물에서 해방된 환자가 60%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뮤노반트에서 이 실험을 했냐. 이 70%라는 게 이 에프가티지모드, 알제넥스가 지금 투여하고 있는 약물의 IgG 감소 농도가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70%가 최대 70%가 조금 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약으로는 진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얘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결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GD라는 질병 자체는 한올 말고는 니포칼리맙은 그거보다 IgG 감소가 조금 높긴 한데 부작용이 있거든요. 얘는. 편의성도 IV 제형. 병원 가서 1시간 반, 2시간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IgG 감소는 높더라도 얘는 부작용도 있고 편의성도 좋지 않다. 니포칼리맙은 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SC 제형에 대한 그 편의성, 피하 주사,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자가 주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편의성에서도 밀리고 부작용까지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고, 에프가티지모드는 SC 제형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왜냐?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부피도 크고 양도 많아서 집에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SC 제형이어도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IgG 감소율도 7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약은 모두 그레이브스병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오더라도 이뮤노반트랑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을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다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으는 물질입니다. 1402번 임상 1회 다이어트 약 600mg 고형군에서 임상 1상에서 건강한 환자들 대상으로 여러 번 넣어봤어요.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을 600mg을. 용량군에서 80%에 가까운 IgG 감소를 보였고 300mg 코호트에서도 IgG를 약 60%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코호트라는 게 이제 300mg로 따로 떨어져서 넣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IgG 감소를 약 60% 감소시키며 우수한 IgG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0mg 넣었을 때 60% 정도 감소했다는 거는 그레이브스병에는 60% 감소하면 이제 그렇게 효과가 좋진 않아죠. 23%였으니까 70% 미만에서. 300mg 정도를 넣는 환자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도 300mg만 넣어도 우수한 IgG 감소율을 보였다. 만약에 심하면 600mg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감소가 되니까요. IMVT140의 IgG 감소율은 파토클리맙과 유사한 수준으로 IMVT140이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2번 물질로는 아직 임상에 올해 말에 들어갑니다. 올해 말까지 1402번 물질에 대해서 물질로 GD, 그레이브스병의 임상이 들어가는데 1402번 물질이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물질과 유사한 수준으로 IgG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서도 이 임상 2상을 파토클리맙으로 진행을 하고 3상은 부작용이 없는 1402번 물질로 바꿔서 진행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1401과 1402의 지금 변화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1402번을 지금 실험한 표네요.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을 실험한 표인데 이 보라색이 이제 300mg 넣었을 때고 이 파란색이 600mg 넣었을 때거든요. 반복 투여를 하더라도 쭉 같이 내려가는데 60%랑 80%대로 이제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저 위에 있는 0% 구간에 있는 회색선은
이거는 이제 플라시보 그룹이에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비교군, 대조군들은 항체 감소율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 먹으면 항체 감소할 거야 라고 속이고 먹인 약이니까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진짜 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감소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 이 두 개 표에서 왼쪽에 있는 표 있죠. 바토클리맙의 GD 임상 결과라고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70% 미만의 왼쪽 그 조그만한 막대기 있죠. 70% 미만의 IgG 리덕션, IgG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23%의 항갑상선 약물 ADT 프리 리스폰더스가 나타나다가 23%입니다. 근데 오른쪽 막대기 보시면 70% 이상으로 된 IgG 감소율을 나타낸 환자는 60%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70% 미만에서 23%라는 얘기는 왼쪽에서 보시면 조그맣게 아래 보시면 13분의 3 이렇게 돼 있거든. N은 13분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13명 환자 중에 3명만 ATD 프리가 나타난 거고 오른쪽 표에서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막대기 70% 이상 그림에서 보시면 N이 10분의 6, 10명 중에 6명은 ATD 프리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IgG 감소율이 영향이 큰 거예요. 알부민 영향 없어야 장기간 투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야 장기간 투약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특성상 약물을 계속 맞아야 돼요. 이게 원천적으로 항체를 딱 줄인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재발현되고 몸에서는 항체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현되는 게 계속 나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작용이 있어버리면 오래 못 넣잖아요. 그런데 알부민 영향이 없어야 부작용이 없어야 장기간 투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FcRn 이니비터에서 특징적으로 혈중 알부민 감소와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이 나타난다. IgG 항체뿐만 아니라 알부민도 FcRn 통해서 장기간 혈중 반감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혈중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송과 대사에 영향을 미쳐 중성지방 등이 높아지게 된다. 항체 FC 알부민은 FcRn을 사용해 장기간 혈중에 머무르는 것은 동일하나 FcRn 결합하는 부위는 다르다. 다만 FcRn 이니비터가 FC 결합 부위를 차단하더라도 알부민의 결합을 방해할 경우 알부민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부민도 그 FcRn을 통해서 반감기를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부민도 FcRn이랑 결합을 하면 항체도 FcRn이랑 결합하면 반감기가 늘어나잖아요. 알부민도 FcRn이랑 결합을 해서 반감기가 늘어나서 알부민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게 한올바이오 파마 물질이 FcRn에 붙어버리면 알부민이 붙어야 할 부분에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부민도 이제 혈중의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물질이 FcRn에 붙어버리면 알부민이 붙을 자리를 뺐기 때문에 알부민이 FcRn이랑 결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알부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부민이 체내에서 농도가 낮아지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게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인 거예요. 알제넥스는 왜 IgG 감소율이 낮냐? 그만큼 약하게 만든 겁니다. 결합 부위를.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만든 물질은 FcRn에 먼저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FcRn에 먼저 붙는 건 마찬가지인데 IgG 감소도 나타나지만 알부민 감소 부작용 이슈가 없는 이유가 되게 약하게 붙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한올은 이뮤노반트는 알제넥스보다 IgG 감소도 높을 뿐더러 알부민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올바이오 파마 약은 알제넥스보다 더 세게 붙어서 IgG가 감소가 더 되는데 이게 알부민 붙을 부분에는 안 붙는 거예요. 유능하게도.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붙어야 될 부분만 찾아가서 붙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바토클리맙 140 1번 물질이 부작용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물질은 알부민이 붙을 부위에도 같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부민이 붙어야 될 부위는 알부민이 붙어줘야 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물질에 바토클리맙 140 1번 부작용이 있는 물질이 붙어버리니까 알부민이 오래 못 살고 죽어버려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한 게 140 2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알제넥스랑 왜 이뮤노반트랑 항체 IgG 감소 농도가 다르냐, 그리고 부작용은 왜 둘 다 없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둘이 결합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FcRn 이니비터가 FC 결합 부위를 차단하더라도 알부민 결합을 방해할 경우라면 알부민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부민이 붙을 부분에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붙어버리면 바토클리맙처럼 알부민 감소가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중에서 올라가는데 동사의 첫 번째 FcRn 이니비터인 바토클리맙은 알부민 감소가 그래서 일어나요. 근데 알부민 감소가 일어나면 LDL 콜레스테롤 증가는 스타틴 계열 약물,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조절해주는 약물이거든요. 스타틴 계열 약물 시 복용 시 관리가 가능한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오래 못 써요. 부작용이 없어야 장기간 투약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올에서 개발한 두 번째 물질 140 2번 물질은 바토클리마브하고 달리 다회 투약, 여러 번 투약해도 알부민 감소랑 LDL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유지요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니포칼리맙은 부작용이 있었죠.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물질은 알제넥스 F가티지모드와 이뮤노반테 140 2번 물질은 부작용이 두 개가 없는데 그 둘 중에서 이제 오래 투여를 하려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약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높은 약물 중에 IgG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건 뭐냐? 알제넥스보다는 이뮤노반테가 더 좋다 이겁니다. 뒤에 보시면 140-2는 높은 IgG 감소율과 알부민 LDL 변화가 없는 장기간 투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FcRn 이니비터 기전 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있죠. FcRn과 알부민이 같이 붙어요. 그럼 이렇게 붙으면 알부민이 체내에서 농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가운데 그림 보시면 FcRn이 FCV랑 알부민이랑 같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 FC랑 알부민이 반감기가 늘어나면서 둘 다 항체가 오래 유지가 돼. 항체도 오래 유지가 되고 알부민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FcRn이 FC에만 붙으면 IgG만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올이 만든 약물이 이 FcRn에 FC만 갖다 붙여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C가 결합할 부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올 물질은 가운데 부분 그림 보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FcRn에 알부민도 붙었고 FC도 붙었죠. 근데 이 한올 물질은 이 FC에 붙는 물질 부분에만 한올 물질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FC가 감소가 되고 이게 항체 감소, IgG 감소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제넥스랑 한올이 부작용이 없는데 존슨앤존슨은 부작용이 있어서 빠지고요. 부작용이 없는데 알제넥스랑 한올 물질 중에 뭐가 더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높냐? IgG 감소 효과가 높은 한올 물질이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도 높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투여를 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무시 못한다. 편의성은 뭐가 좋아요?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훨씬 좋죠. 집에서 투여하기 가능하잖아요. 그죠? 매주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일정 그럼 일주일 중에 하루는 병원 일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서 또 병원 순서 기다려야 되죠. 주사 맞는 시간 기다려야 되죠. 또 뭐 다음에 있는 예약 일정 잡고 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편의성이라는 게 매주 투여하는 약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자가주사라는 게. 보시면 밑에 표도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에 대한 알부민의 영향을 나와 있는데요. 알부민 영향이 거의 없죠. 네. 그 회색선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고, 플라시보, 그러니까 대조군이고, 파란색, 보라색이 이제 140-2번을 투여를 300ml, 600ml를 했던 곳인데, 다 똑같죠, 표가. 네, 다 똑같습니다. 이거 알부민 영향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LDL 영향도 없는 거예요. 예, 증명이 됐죠?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컨센서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는 끝났고요. 중요한 거는 뭐 목표 주가 그게 아니고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질병 확장성이 아주 높고 기대도 많이 되고요. 앞으로 임상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IgG 감소 효과에 따른 환자들의 예후를 보고 좋아지면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킹이 될 수 있는 기전이다. 그러니까 조금 시계열이 길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회사든 돈을 벌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간으로 투자하다 보면 반도체든 뭐든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경기 사이클이. 근데 바이오는 경기 사이클이 없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약물은 꾸준히 투여를 하고 특히 한올바이오 파마물질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장기 투자하는 데는 좋은 회사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빚내서 갑자기 5만 원 갈 것 같아 라고 내가 사면 왠지 갈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싼데 라고 생각하고 빚내서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긴 시계열로 보시고 여유자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을 철학을 가지신다면 성공의 확률이 훨씬 나중에 10년 뒤에 돈이 불어나 있는 상황을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원 이상 사신 분들도 천천히 모아가 보신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면 되고요. 내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안다. 나도 믿음이 크다 하면 가능하신 대로 모아가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열이 생각보다 깁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